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며칠 안 남았죠. 네. 제가 오늘은 그 뉴스 브리핑을 준비했거든요. 바로 뉴스 브리핑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코오롱 인더스트리예요.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SK 지오센트릭과 함께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인 PBAT를 출시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 PBAT라는 거는 제가 이 ESG 뉴스 브리핑에서 몇 번 생분해 또는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제가 이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PBAT는 이 플라스틱을 쓰고 버렸을 때 자연에서 이 미생물에 의해서 빠르게 분해되는 그러한 소재를 가진 플라스틱 제품이에요. 실제로 이 매립을 했을 때 90% 이상 분해가 되는 높은 그 친환경성을 가지고 있는데 6개월 안에 거의 다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PBAT 시장이요, 앞으로 크게 확장될 거예요. 특히 이 빠른 분해 속도 때문에 이 일회용 봉투 있죠. 우리가 이 지금 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이렇게 이제 물건을 넣어주는 그 비닐도 사실은 이 PBAT 이 비닐로 교체가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가격적인 부분만 조금 다운이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사실 계속 지금까지 몇십 년을 비닐 속에다가 물건을 담아가지고 썼는데 비닐 없이 살려니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매번 뭐 어디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갈 때 물론 쇼핑용 가방을 가지고 가지만 때로는 뭐 그걸 놓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생분해성 비닐, 그러니까 아까 PBAT라는 그런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비닐을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그렇게 이제 조금 가격이 다운돼 가지고 편의점 같은 데서 사용이 된다면 굉장히 많이 활용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상당히 어떤 친환경적인 그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는 곳이 어디냐? 코오롱 인더스트리예요.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이 PBAT를 만들어 왔는데 근데 그 PBAT 원료가 있어요. 그 원료를 SK 지오센트릭이 그 원료를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공급을 하고 거기다가 마케팅과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제 판매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까지 이제 해주기로 이렇게 해서 서로 이 맞선을 잡은 거죠. 원래 그 SK 지오센트릭이 사실 올 여름에 7월인가요? 그때쯤 기존의 SK 종합화학을 그 회사명을 바꿔서 SK 지오센트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은 종합화학, 그러니까 석유화학 베이스예요. 그러니 이제 SK 종합화학에서 주로 뭘 해왔느냐? 이 PBAT의 주요 원료이자 각종 섬유의 이런 또는 이제 각종 화학 제품의 원료, 그 제조에 소용되는 원료인 일사부탄디올. 제가 이거 화학 성분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떤 일사 또는 뭐 원포 부탄디올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재료가 이 온갖 그 화학 제품이라든가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SK 지오센트릭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성분을 제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SK 지오센트릭이 일사부탄디올을 이제 제조를 해서 이거를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넘기면은 그것을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이제 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PBAT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게 이제 그 구미에 공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고품질의 PBAT를 생산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야, 진짜 이렇게 이제 두 회사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MOU를 맺은 거죠. 근데 이제 이 구미에 있는 PBAT 공장은요, 이 생산량이 연간 3,000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이 환경 규제가 이제 앞으로 강화되고, 뭐 EU 같은 유럽은 앞으로 이제 플라스틱세를 매기겠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경을 넘어가는 그런 모든 수출 제품들도 다 이제 플라스틱 세금이 이제 따라 붙게 되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규제가 강화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PBAT와 같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이 앞으로 크게 이제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지금 이 공장을 좀 더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이 기존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생산 능력을 가진 이러한 이제 두 회사가 만나서 이제 앞으로 ESG 친환경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이제 실행을 가속화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CJ 제일제당이에요. CJ 제일제당도 제 뉴스 브리핑에서 여러 번 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본력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포장재부터 시작해서 친환경적인 그러한 이제 제품으로 바꿔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잠깐 그 대체육 시장, 그러니까 그 비건육, 그러니까 식물 고기, 그러니까 식물성 고기죠. 이 대체육 시장도 이 국내 대기업들이 뛰어들어가지고 특히 이제 비건주의자들, 이제 이 육류를 먹지 않고 대신 그 육류의 식감을 살릴 수 있는 그 식물성 고기를 찾는 그러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으로 앞으로 수요가 크게 확장될 것을 예측을 하고, 지금 그 이 유전자 공학 있잖아요. 이제 이러한 그 단백질 고기, 식물성 단백질 고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이제 수많은 그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들에게 이제 이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인수를 하고 그렇게 이제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CJ 제일제당이 이제 어떤 걸 발표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하고 이제 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100%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과 솔루션의 친환경적인 혁신을 하겠다. 그리고 공급망, 협력사들과 같은 그런 밸류체인, 즉 가치사슬 전반의 이 그린 파트너십,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보시면은 온실가스는 25% 감축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용수도 한 20%까지 이 재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식품의 이제 손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식품 이제 제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하자가 있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량 폐기를 해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폐기물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폐기물 제로로 만드는 방향으로 이제 좀 더 이 자원을 좀 이렇게 순환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경영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뭔가 제3의 도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는요. LX 하우시스예요. 제가 한번 그 지난주 정도인가요? LX 하우시스가 국내 업계에서는 최초로 이 폐 PVC, 즉 버려진 이 쓰임새가 다한 이 폐 PVC에서 새로운 그 PVC 원료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해서 그 뉴스를 제가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나온 뉴스는요. 그거 외에도 LX 하우시스가 친환경적인 그 바이오 원료 기반의 PVC를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EU에 이 글로벌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인증해주는 ISCC 플러스라는 인증을 획득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진짜 지난주에 소개할 때는 이제 이 버려진 폐 PVC, 폐 건자재로부터 이 새로운 어떤 재생 가능한 그런 PVC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서, 이거 진짜 이거야말로 정말 이 쓰레기를 완전히 그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기술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 LX 하우시스가 그런 기술을 개발하게 된 그 바탕에는 이미 이렇게 그 바이오 원료 기반, 즉 석유화학 기반이 아닙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친환경 소재라고 인증받은 이 PVC는요, 이 폐식용유 그리고 팜유, 주로 그 스낵 같은 거는 다 팜유에서 튀기거든요. 팜유 같은 것도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스낵을 튀겨내면은 결국은 이제 폐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폐유들, 팜유나 뭐 폐식용유, 뭐 치킨 같은 거 튀기고 나면 남는 그 폐식용유들을 원료로 해가지고 PVC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진짜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 조금만 제가 여유가 있으면 LX 하우시스의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 뉴스는 오리온이에요. 오리온이 제가 예전에 방송을 몇 번 한 적 있어요. 그 오리온이 개발한 인쇄 방식이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플렉소 인쇄라고 해서 이제 오리온에서 생산하는 여러 이제 과자들 있잖아요. 그 과자들을 이제 포장할 때 이제 이제 포장하는 비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초코파이 뭐 아니면 뭐 포카칩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넣을 때 이제 그 인쇄를 하잖아요. 인쇄할 때 들어가는 잉크 상당히 그 환경 그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해요. 그 잉크에 들어가는 그 원료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인쇄에 들어가는 잉크를 훨씬 50% 이하로 줄인 그러한 인쇄 방식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플렉소 인쇄예요. 그래서 이제 오리온은 이 플렉소 방식의 인쇄를 올해 더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 공장에 신규 라인에 이제 이렇게 좀 더 플렉소 방식의 친환경적인 인쇄 방식을 더 많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뭐 초코파이, 뭐 포카칩, 뭐 와클, 뭐 해가지고 감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다 좋아하는 과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과자들에도 다 적용을 할 거라고 합니다. 야, 진짜 정말 저는 그래서 그 오리온을 이제 농심이나 뭐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진짜 특히 이 과자, 이 스낵 업체에서는 역시 오리온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5번째 뉴스는요. 대구은행이에요. 사실 제 뉴스 브리핑에서 은행이 등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뭐 좀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 환경 분야, 특히 탄소 배출 분야와 관련된 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그러한 이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은행은 아무래도 탄소 배출과는 좀 관련성이 없어서 이제 좀 이렇게 제가 전달을 해드릴 내용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나온 뉴스는요. 이 대구은행이 페트병을 파쇄하는, 그러니까 페트병을 넣으면 그거를 잘게 부숴주는 그러한 무인 수거기를 그 대구시 수성동에 설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야, 자 이제 대구은행이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게 대구은행에서 그칠까요? 아니죠. 뭐 이제 국민은행, 농협, 뭐 전북은행, 뭐 경남은행 할 것 없이 이제 다 퍼질 거예요. 이렇게 한 은행이 스타트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일파만파 퍼지는 거는 시간 문제거든요. 이제 이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을 이 플라스틱 재생 공장 있죠. 플라스틱 재생 공장으로 보낸대요. 이제 거기서 그것으로 이제 새로운 또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한 판매한 이제 뭔가 수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수익금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취약계층, 대구시 내의 취약계층과 아동들에게 이제 후원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대구은행 은행장님 이 지방은행으로서 상당히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뭔가 이 친환경적인 활동을 해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나눔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지역은행, 지방은행이 이렇게 먼저 ESG 경영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지금 뭐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이 중앙은행들이 뭐 사실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너무나 나서가지고 이렇게 친환경적인 활동을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생활용품의 재활용의 가치를 하나의 어떤 대구은행의 이미지, 하나의 이미지 컨셉으로 너무나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대구은행이 이번에 수성동에 제1호 무인 수거기를 이제 설치를 했다고 하니 앞으로 이제 대구시의 여러 지점에도 이게 많이 설치가 돼서 그 수익금으로 더 많은 그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ESG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바로 곧 이어서 여러분께 새로운 또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